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유지되는 가운데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군 당국은 동해안이나 남쪽으로 미사일이 발사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 북한이 무수단을 발사하게 되면 동해안이나 남쪽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동해와 서해에 이지스함 3척을 각각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발사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또 무수단과 함께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미군 당국은 대북 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치콘이 상향되면 대북 정보 감시 자산이 증강 운영되고 정보 분석 유연수도 평시보다 늘게 됩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내 외국투자기업과 주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과 갖는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고 적절한 대응을 참모들에게 지시하는 등 안보 대처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삼성과의 유착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열린 국제사법위원회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은 서 후보자가 2008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경험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무죄 판결 이면에 고교 동문인 경남고 출신 삼성인맥과의 특수 관계가 적용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더불어 서 후보자가 부인 명의로 삼성 타워팰리스 분양권을 매입했다 팔면서 1억 8천억 원의 차익을 거둔 데 대해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에버랜드가 시공한 시골프장 회원권 보유 등을 매개로 삼성 유착설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세간에서 서 후보자를 삼성 장학생, 삼성 관리판사로 칭하는 등 불명예스러운 이야기가 나온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서 후보자는 삼성 무죄 판결과 관련해 법과 양심에 따라 벌리대로 했다며 삼성으로부터 특혜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유착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삼성 장학생이라는 표현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신입니다. 4.24 재보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 청양 등 3곳에서 치러지지만 새 정부 들어 첫 선거인데다가 전국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평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 부산 영도의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 등 중량급 후보들의 여의도 입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원병의 안 후보와 영도의 김 후보는 각각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 민주당 김비우 후보에 앞서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무기명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이동욱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낙마에 따른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헌재소장은 지난 1월 21일 이강국 전 소장이 퇴임 후 이날로 81일째 공석이었습니다. 진주윤리원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이르면 오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가 폐업을 발표한 지 45일 만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박건범 진주윤리원 직무대리가 윤리원으로 들어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고 노조와 대화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유지연 위원장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며 전제 조건 없이 바로 만나보겠다고 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